요즘 제가 좋아했던 디즈니가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명작으로 나올 거라 감히 자만했던 할리 베일리 주연의 인어공주 실사판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 디즈니 산하의 마블 스튜디오도 로키 시즌2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했지만 최근 개봉한 더 마블스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나마 디즈니 산하에서 일을 제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건 픽사인데요. 하지만 픽사도 엘리멘탈이라는 명작을 만들었지만 최근 극장 흥행 수입이 매우 부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스타워즈 프랜차이즈까지 합치면 현재 디즈니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세계 초거대 기업 디즈니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에휴, 뭐긴 뭡니까? 그놈의 PC에 대한 집착 때문이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PC하게 만들 생각은 안하고 게으르게 과거 작품의 실사화나 후속작에 대충 PC만 묻혀서 상품으로 내세우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게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PC한 내용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불쾌한 것들만 가득하니 우리 같은 고객들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깔 곳 안 깔 곳을 구분하자면 디즈니 산하의 픽사는 그래도 PC를 적당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픽사는 잘 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디즈니 밑에 있는 바람에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거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 없이 PC를 남발하는 디즈니를 보니 저는 과거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2012년에 개봉한 몬스터 호텔입니다. 이 영화에는 생각보다 찾기 쉬운 그리고 무턱대고 PC에 집착하는 지금의 디즈니가 배워야 할 차별, 소수자, 화합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를 앞서간 PC 영화 몬스터 호텔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몬스터 호텔은 몬스터들만이 출입 가능한 호텔에 겁없는 인간 조니가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무려 4편까지 제작된 영화인데요. 시리즈가 나올수록 이야기가 점점 유치해지고 무리수가 많아지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2012년에 개봉한 1편은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 소수자, 화합 등의 PC한 메시지를 아이들도 부담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잘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PC 열풍이 불지도 않았던 11년 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지금부터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뱀파이어, 늑대인간, 미라 등의 다양한 몬스터들은 현실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소수자들을 상징합니다. 영화의 몬스터들은 인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에 비해 인간이 올 수 없는 몬스터 호텔에 모여 휴가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는 현실에서 차별을 피해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소수자들과 매우 닮아있죠. 몬스터들이 인간을 피해 다니는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드라큘라의 과거로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하고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이 그저 남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인간이 몬스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몬스터가 두려워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들을 몬스터 역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두려워한 인간들 때문에 사랑하던 아내를 잃은 드라큘라는 몬스터 호텔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 마비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몬스터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몬스터 호텔 덕분에 이들의 사회는 약 100년 정도 나름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불변하는 건 없죠. 영원할 줄 알았던 몬스터들의 세상에도 변화라는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인간 따위는 오지 못할 거라 굳게 믿었던 몬스터 호텔에 호기심 많은 인간 조니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영화에 등장한 인간 캐릭터 조니는 소수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몬스터 호텔에 처음 온 조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진짜 몬스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스튬 파티가 열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 그들이 코스튬이 아닌 진짜 몬스터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잠시 공포에 휩싸이지만 이내 이 몬스터들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오히려 이들을 만나보고 교류하고 싶어합니다. 그 와중에 드라큘라의 딸 마비스와 눈도 맞고요. 이렇게 우연히 몬스터들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 조니는 몬스터로 위장해서 그들과 함께 재밌게 놀며 멈춰있던 몬스터들의 세계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니의 행동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을 경계했던 드라큘라의 마음까지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지나가기 전에 영화에 담긴 또 하나의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여러 몬스터가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꽤나 자주 보이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드라큘라와 그의 절친 머레이, 프랭키, 웨인, 그리핀 이렇게 5명인데요. 왜 하필 이 몬스터들이 메인인 걸까요? 이 5명의 몬스터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드라큘라는 뱀파이어죠.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뱀파이어가 인간을 물면 그 인간도 뱀파이어가 되는 게 거의 기본적인 설정인데요. 이런 걸 보면 영화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드라큘라도 원래 인간이었다가 뱀파이어가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드라큘라의 친구 프랭키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인데요. 이는 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인간의 시체를 모아 생명을 불어넣은 인공 생명체입니다. 머레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라입니다. 미라는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모티브를 얻은 몬스터입니다. 다음으로 웨이는 늑대인간입니다. 늑대인간은 평소에는 인간이었다가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몬스터죠. 마지막으로 그리핀은 투명인간입니다. 말 그대로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인간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이 몬스터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을 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소수자들도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몬스터들이, 즉 소수자들이 우리와는 다르고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조니를 빨리 쫓아내고 싶어 했던 드라큘라도 조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친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왜 이 호텔을 짓게 되었는지 조니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이를 통해 조니는 과거 인간들이 몬스터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때 드라큘라가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괴물이야 라는 대사가 매우 압권이죠. 그 후 드라큘라는 자신의 딸 마비스가 조니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었다면 둘이 잘 될 수도 있었겠다는 말을 해줍니다. 이를 들은 조니는 이런 대화를 나누죠. 아저씨, 지금은 21세기예요. 그때처럼 막힌 세상도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우리가 이대로 밖에 나가면 모두가 환영해 줄까? 모두가? 아니요, 무리겠죠. 이 부분은 관객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임과 동시에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와의 화합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나름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바뀌었다고 한들 이 많은 몬스터들을, 소수자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몬스터에게 편견 없이 다가갔던 조니도 그건 무리일 거다며 파티가 끝나면 조용히 떠나겠다고 합니다. 영화는 결국 인간인 게 들통나 떠나버린 조니를 드라큘라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라큘라 일행은 뜻밖에도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인간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인간들은 드라큘라 일행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진짜가 나타났다며 오히려 좋아했고, 사정을 들은 인간들은 드라큘라 일행을 흔쾌히 도와주게 됩니다. 인간들의 도움 덕에 드라큘라는 비교적 수월하게 조니에게 갈 수 있었고 세상은 옛날과는 다르다는 조니의 말이 맞았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인간과 몬스터의 노력으로 조니와 드라큘라, 마비스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최초의 인간과 몬스터 커플이 탄생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영화는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소수자들에게는 비록 두려울지라도 지금의 세상은 바뀌었고 또 바뀌어 나갈 것이니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더 나아가도 된다는 응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수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편견 없이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된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아닌 최근에 개봉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매우 궁금해지는 영화, 그리고 PC에 생각 없이 집착하는 지금의 디즈니가 꼭 보고 배웠으면 하는 정말 PC한 영화, 오늘의 명작 몬스터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나긋한 나그네고요. 구독을 좋아합니다. 눌러주세요.